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알싸한 밤꽃 향기 속에서 여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찾아와서 요 며칠째 좀 더웠죠. 주말과 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와 있네요. 일요일에 비가 온 뒤에는 더위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철도기구에 가입돼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서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가는 대륙열차의 꿈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고대 중국의 실크로드가 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자면은 정치, 경제, 문화의 그야말로 이 문화 이런 그 고속도로, 경제의 고속도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은 번번이 다른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그동안 가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회원이 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라시아 철도 대륙 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통관 절차에서도 회원국 간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에 짚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3년 연속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등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남북 철도 연결과 이를 토대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 유럽까지 가는 이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원산 카지노에 투자해달라 이런 주제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원산과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요구한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억과 또 개발 잠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단계별 제재 완화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신 김영철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양측의 세부 의제 조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입니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은 면담에서 원산 카지노 조성, 또 마식령 스키장 증설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김정은이 1월 신년사에서 조성 계획을 밝힐 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곳에 카지노까지 조성해서 국제 관광단지로 운영하면은 매년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530억 원 안팎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한 해 무역액, 그러니까 70억에서 80억 달러를 감안하면은 엄청난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것이죠. 이것은 북한의 달러 주 수입원인 석탄 수출, 또 해외 노동자 송출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막혀있는 상태에서 관광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사정을 타개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jak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 폭행당하는 공권력 지켜달라 호소, 이런 주제입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제복 입은 경찰관들,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제복 입은 공무원, MIU로 이렇게 표기가 되네요. Man in Uniform.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공직에 봉사하는 이런 그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멈춰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정부가 냈습니다.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달 베테랑 구급대원 강현희 소방경이 병원으로 이송하던 그 취객의 폭행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매년 제복 공무원 약 700명이 공무 수행 중 맞아서 부상을 입거나 숨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보겸 행정안전부 장관, 또 이철성 경찰청장, 조중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복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부 국민의 분노, 이런 표출, 또 갑질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권과 안전은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면서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안전을 악화시키고 또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판단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앵커 개인으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왜 맞느냐? 경찰 공무원, 또 소방 공무원, 해양경찰은 어느 정도 무술을 익힌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떳떳하게 공권력을 발휘해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무술 실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관계 당국자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jak쇼 가십 앤드 가십 순서입니다. 선거 코앞에 두고 지원 유세 중단, 홍 대표,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운명과 한 정당의 앞날을 좌우할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가 지원 유세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보수 정치에 참담한 현실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얘기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화두로 남북 판문점 회담, 또 고위급 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 등을 통한 이 국가 안보 기여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 상승 지지율이 지금 보수 후보들을 위축하게 한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홍 대표 자신의 대안 없는 그런 집권당 헐뜯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 없는 막말 정치에 국민적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같은 당 지역 후보들마저 당대표가 나서는 선거 지원 유세를 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6대 선거는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양상이 좀 다르고 있죠. 홍 대표 자신은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이유를 대지만은 실상은 한국당 후보들이 홍 대표의 지원을 더 꺼리고 있어서라는 게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다른 곳은 두고라도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에서조차 홍준표 배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홍 대표 자신도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출마 때부터 홍 대표와 거리를 두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 후보는 물론 부산과 울산에서 서병수 또 김기현 시장 후보 역시 홍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홍 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앞에 언급처럼 남북회담의 성과를 정당 차원의 대안 또 정책적 분석 없이 폄하하는 발언이 계속된 데다 무너져가는 보수의 재건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만 키우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홍 대표는 자당의 후보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을 의지 삼고 있는 이 나라 보수 세력의 진정한 기대와 역할이 뭔지 그런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체되어가는 당을 개혁, 쇄신하고 보수를 새로 세울 대한정당으로서 간절하고 진지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영어의 몸인 가운데 위기 속에서 당 대표가 됐다면은 그만한 각오와 희생, 비상한 결단력,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야만 보수가 살고 보수가 살아야 정치가 살며 그렇게 돼야만 홍 대표한테도 그나마 정치적 승부수를 줄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십 앤 가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헤드라인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죠. 먼저 북, 핵 반출로 진정성 보여야 제재 완화도 시작될 거. 다음은 최저임금 1만 원 되면은 일자리 14만 개 감소. 네. 정말 비정규직이라든가 최저임금조차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는 이런 상관관계를 정부 당국자는 좀 깊이 있게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1주년 이전 협치와 통합에 매진해야. 다음은 대구, 경북, 제주, 서만 한국당과 무소속 선전. 네.
다음은 경기 꺾이고 있다. 나라 안팎서 경고음. 여섯 번째, 시진핑 푸틴 오늘 회담. 트럼프 견제 목소리 낼까. 끝으로 서울구청장 12년 만에 25대 0 될까. 민주당 가능성 크다. 한국당 부동층 많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싹쓸이 할 것이다. 한국당은 제로 상태로 코파뜨릴 것이다. 지금 이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목 뉴스의 힘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순서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순서입니다. 오늘은 허정열 시인의 손수건과 눈물의 함수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을 때마다 내 안에 눈물이 마른다. TV 주인공이 목을 놓아 울어도 손수건은 젖지 않고 누군가 내게 건네준 말의 마디마디에 모서리가 돋아 밤새 나를 찔러댄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자꾸만 뒤척이는 밤의 등. 나이를 먹는다는 건 슬픔에도 무뎌지고 기쁨에도 무뎌져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일. 몸이 싸늘해질 때마다 눈물도 나이를 먹는다. 네, 시인은 차츰 나이 들어가면서 즐거운 일에도 기쁜 일에도 감동이 발동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슬픔에도 무뎌지고 기쁨에도 무뎌져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 일.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그런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여유로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은은하고 향기롭게 익어가던 말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허정열 시인의 손수건과 눈물의 함수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두 가지입니다. 정부 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로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하는 사회 서비스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입원을 막는 등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2022년까지 전체 노인의 9.6% 그러니까 2017년 기준 8%였는데 약 2%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된 돌봄팀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 서비스를 도입해서 자택 생활을 돕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근로시장 시간을 줄이자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단축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달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가 영업시간을 단축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의 폐점 시간이 종전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겨진 것인데요.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17개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1시간 줄여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인원 중 10%가량을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타임의 시간제 근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마트는 롯데마트와는 달리 직원들의 근무 시간도 함께 줄였는데요. 올해 초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신세계 그룹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 단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유통점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대리점의 개통 업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자 관련 유통업체가 집단 반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침대로 변경되면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휴대폰 개통이라든가 번호 이동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이동통신 집단상권연합회가 휴대폰 판매점 직원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개통 신청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5시에서 8시로 전체 70%에 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휴대폰 유통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영업시간 단축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체크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좀 무거운 표현입니다만은 삶은 치명적인 실수들이 매설된 지뢰밭 같다. 삶은 치명적인 실수들이 매설된 지뢰밭 같다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치명적인 실수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잘도 버텨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물 속 진주라는 표현도 있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있죠. 어떤 분은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칠퍽거리는 어둠 속 그런 역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 어둠 속 질퍽이는 길을 벗어나야 나은 땅을 밟을 수 있겠죠.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